안녕하세요. 전북관광 고기사 오충선입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3번 망한 기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망하지도 않고 2번 망하지 않은 기업이 하면 사고가 난다네요. 꼭 실수를 한다네요. 근데 4번 이상 망하셨다고 들었어요. 대기업에서 30억인가 50억 플랫폼 사업한다고 투자받았다가 쫄딱 망하고, 한 단어만 기억하면 그냥 작은 거인 것 같아요. 멀티플레이어 같아요. 요즘 같은 본인 명함이 한 4-5가지 되는데 저도 꼰대라서 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작은 거인 이가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 거인 이가연입니다. 진짜 작죠? 오늘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제 소개를 해야겠지요. 저는 문화관광 콘텐츠 비즈니스 해외 마케터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히 선물로 받은 점프 공연 티켓을 제가 선물로 받고 나서 공연을 본 후에 정말 깜짝 놀라서 전업을 한, 직업을 바꾸게 된 케이스인데요. 360석이 넘는 공연장에 외국인들이 8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에 너무 놀랬고, 공연 자체가 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번 놀랐고, 근데 더 좋았던 거는 끝나고 나서 이 한국 한복판에 365석 중에 80%의 외국인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나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TO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력서 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메일과 전화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어플라이를 하면서 그 공연장 앞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몇 명이 지나가는지, 도대체 여기 그 대형 버스는 또 어디서 오는 건지 가이드님하고도 얘기하고 여행사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작성한 보고서를 그 담당 사수에게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28살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엄청 적은 비용으로 인턴으로 들어가서 이 공연과 관광 업계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사실 공연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뮤지컬, 전시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그 K-팝, 한류 스타들, 한류 스타의 팬미팅, 콘서트, 이거 해외에서 한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거 업무까지도 이제 맡게 되면서 저의 이제 활발한 공연, 관광, 문화 이런 쪽의 비즈니스가 시작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차게 바라보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공연 관광에 좀 이해가 되었을 때 공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랑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장에 갔더니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래서 얼마면 돼가 먼저였습니다. 무슨 공연이야? 어떤 내용이야? 이거 어떤 외국인이 좋아해? 이걸 왜 팔아야 될까? 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에 줄 수 있어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채널이 가운데에서 그냥 직통으로, 그러니까 공연장과 외국인이 다이렉트로 이걸 예약하고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과정들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웹사이트는 이런 티켓을 팔고 있는 그런 문화 관광 관련된 분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난타도 그렇고, 저희 점프도 그렇고, 뭐 에버랜드도 마찬가지고, 롯데월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든다 하니까, 그럼 우리도 입점할게 이렇게 됐죠. 근데 외국인들이 바로 막 구매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구매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채널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의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체로 오는 여행객, 개별로 오는 여행객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개별로 오는 여행객은 2%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페인 포인트가, 첫 번째는 너무 빨랐다. 그리고 2번째는 너무 하고 싶은 걸 했다. 무슨 얘기인지 공감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하고 싶은 걸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이 분야에 아무것도 몰랐다 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제가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직접 이제 웹 기획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발전을 했죠. 저는 이제 사실 실패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실패 대신에 시행착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겪어서 제가 지금은 웹 기획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또 제 스스로의 능력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또 관광화 시켜서 하고 있는 그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유저는 한 2만 명 정도 좀 넘습니다. 보통 이렇게 앞에 강연자들이 나오면 뭔가 스토리가 있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나는 무슨 스토리가 있을까? 근데 제가 뇌출혈 직전이었어가지고 한창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살다가 이제 수술을 하고 한 3년 정도를 푹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제 동네 둘레길을 막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산을 하나 둘 타다 보니까 벌써 100대 명산 중에 63개 이상을 다 다녔고요. 이제 그 다니면서 사실 이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탄생한 지 올해 4월에 탄생을 했고요. 관광공사에서 하시는 2023년 초기 벤처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가 나와야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관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다니고 있는데 외국 친구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막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지리산을 알고 왔어? 그랬더니 구글링을 엄청나게 해서 방법을 엄청나게 찾아서 어렵게 하루가 걸려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을 그날 가서 찾아봤는데 정보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어떤 지리산이 뭐다는 나오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코스로 가야 되는지,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먹는 건 어디서 뭐가 있는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 대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산산크루, 산과 산을 연결하는 크루들이 운영하는 브랜드여서 산산크루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산크루는 둘레길 그리고 등산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뭘 해야죠? 먹어야죠, 마셔야죠, 자야죠. 그런데 시간을 걸려서 제주도까지 갔어, 전라도까지 갔어, 그리고 다시 서울에 오거나 자국으로 가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의 관광 요소들을 엮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저희는 이제 스타트로 시작한 거는 그 지역에 있는 템플스테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양조장. 그리고 양조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그 산을 같이 외국 친구들이랑 다녔어요. 다니다가 내려와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공식처럼 산 다녀오면 막걸리의 파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데려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걸리 파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풀이 하다가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내가 그냥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픈했습니다. 또 오픈했어요. 네,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뭘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문화관광 신사업 디렉터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들을 디렉팅해서 만들고 그걸 잘 꾸려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고 저는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외국인이 주요 고객입니다. 외국인이 주요 고객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관광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그냥 등산하다가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다가 뒤풀이 막걸리 괜찮네?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 좋겠네? 라고 해서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관광이 되더라는 겁니다. 특수 목적 관광에 해당이 하겠죠. 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망하면 망할수록, 실패하면 할수록 제 능력은 자꾸 추가가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저처럼 좀 다이나믹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 분, 특히 문화관광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관찰을 좀 많이 즐깁니다. 제가 점프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다른 여행사, 다른 공연을 방문해야 되는 무슬림 팀이 있었어요.
자꾸 공연 안 들어가시고 중간에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맞물려가지고 무슬림은 이제 기도를 중간중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임시방편으로 옆에 비어있는 연습실 하나를 그냥 무슬림 기도실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뒤에 그 여행사, 그 무슬림 고객분들을 보내신 그 대형 여행사분이 그 공연을 다 점프로 바꿨습니다. 다 점프로 바꿨어요. 그래서 항상 고객들도 관찰하고 외국인은 특히 관찰을 하면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뭔가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홍보, 마케팅 방안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진 저예요. 저입니다. 제주도에서 트레일 러닝 대회가 있었는데요. 처음 출전을 했고요. 제가 웃는 바람에, 저 웃상이잖아요. 웃는 바람에 모든 매스컴에 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초보인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웃으면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에 굉장히 미치고요. 제가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 잘하죠? 다른 언어 잘하죠? 저 영어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도 못해서 심지어 제가 그 브리핑을 하는 자리가 있으면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대본을. 그럼 다 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질문을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합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간중간에 질문은 나중에 이메일로, 질문은 나중에 아래 번호로. 그러니까 아래 번호 저희 다른 직원입니다. 영어 잘하는 직원.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 또 하나가 비행기 맨날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겠네. 실제로 정말 많이 다녔을 때에는 1년에 한 200일 정도는 왔다 갔다. 도착지 도착해서 출발지에 짐 찾아서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를 좋아하면 너무 행복하겠죠. 해외 출장 좋아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저는 비행기가 무서워서 탈 수가 없습니다. 고소공포증에 폐소공포증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탈 때마다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수 있는 거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느껴지지만 현장에서는 한류의 힘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문화관광 마케터로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좀 예전 거긴 하지만 점프 공연장에 태국의 유명 배우들이 한국에 공연을 오는, 그 여행을 오는 컨셉으로 영화를 찍었는데요. 저희 공연장에서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재회하는 것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배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 보이세요? 안경? 저희 점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점프 보시면 거기 이제 사위가 안경이 벗었다 썼다 벗었다 썼다 합니다. 일부러 안경 씌웠습니다. 씌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방영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인기가 폭발이 된 후부터 저희 공연 관객 중에 태국인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다 태국인입니다. 왜냐면 사랑하는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옵니다. 그러고 나서 뭘 살까요? 안경 사야 되잖아요. 안경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촬영 장소 저거 사진 찍은 거 보이세요? 저걸로 홍보 허락받아서 했습니다. 왜? 저기 촬영 장소니까요. 공연장에서는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알까요? 그들은 모릅니다. 이건 마케터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신인이었거든요. 이 둘이 지금 엄청 탑스타입니다. 연락이 안 돼요. 역시나. 지금은 취향의 시대로 바뀌고 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본인의 취향을 갖고 계실 겁니다. 디깅이라는 거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엄청나게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러닝크루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러닝크루 없는 곳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칼퇴하려고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난 달려야 되니까. 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나의 모든 머리는 전부 러닝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친 부분이지만 좀 긍정적으로 미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 달려야지, 오래 달려야지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무엇을 먹어야 하나, 어느 코스를 가야 하나 공부해야 되거든요. 잘 달리는 사람 만나고 싶어지죠? 만나야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분야를 다 러닝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되죠.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 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고객은 두 가지 종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그 분야에 잘 알아야 한다.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섭외하면 됩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은 디깅을 하는 사람들이 향후에는 우리의 고객이 될 것이다. 지금도 되고 있다. 우리도 디깅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되는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JTBC에서 작년에 트레일 코리아라고 해서 4군데, 순천도 있습니다. 4군데를 그 언택트로 돌게 합니다. 코스를 주어주고 그걸 다 미션을 성공하면 무엇을 주느냐? 아무것도 안 줍니다. 아무것도 안 줘요. 근데 다들 갑니다. 왜? 디깅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다 완주합니다. 저도 했어요. 저도 이거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딱 좋은 게 뭐냐면 하고 나면 이제 도장을 받거든요. 그거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받으러 가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 안 가죠. 왜? 저걸? 근데 하는 사람들은 저걸 해야지만 내 삶이 평온하고 내 삶이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유행인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ESG 들어보셨습니까? 네, ESG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우리 이제 대중적으로 봤을 때 ESG를 표방하는 건 아무래도 사회공헌입니다. 친환경 관광 들어오고 있죠. 무장애 관광, 배리어 프리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모든 코스가 전부 기부입니다. 기부. 내가 5만 원을 내요. 또 얘기하죠. 5만 원 내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매달 하나 줘요. 자, 내 5만 원 어디로 갔지? 기부가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3,000명, 4,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들 부산을 갑니다. 그럼 이들 가서 뭐 할까요? 자야 되죠. 먹어야 되죠. 간 김에 구경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문화 관광 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바로 나가지 않게 혹은 부산을, 전주를, 전북을 제대로 즐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기브레이스. 이들의 이 기브레이스를 하는 내외국인의 공통점 하나를 먼저 아십니까? 불만이 없어요. 네, 이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 좋은 일 하러 왔거든요. 네, 좋은 일 하러 왔어요. 이 시장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뭘 해야 되죠? 혹시 플로깅 들어보셨어요? 플로깅? 네, 쓰레기 주우면서 달리죠? 요즘엔 쓰레기 주우면서 등산도 하고요. 바다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또 캠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을 어디로 불러야 될까요? 지역에서는 가장 청소하고 싶은 곳을 부르시면 됩니다. 엄청 올 겁니다. 네, 엄청 와요. 자, 이거 몇 명이 참가했을 것 같으세요? 3,000명 참가했어요. 1인당 5만원, 6만원, 10만원 그냥 냅니다. 그냥 내요. 왜? 좋은 일이니까요. 얘기 드린 것처럼 관광의 컨텐츠가 경계가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술도 관광이 될 수 있고요. 기부도 관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환경도 관광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게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관광상품 만들고 싶은데 뭘로 만들어야 돼? 글쎄요.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모든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네, 어떻게. 이건 이제 가치 소비, 아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요 가운데 거 먼저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가운데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스타벅스죠? 네, 스타벅스. 저기 어디 있는 거냐면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북한산입니다. 네, 북한산이에요. 저기 오픈할 때 5시간 걸려서 들어갑니다. 5시간. 왜 들어갈까요? 왜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제가 3가지로 얘기 드리면, 첫 번째, 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서. 아주 간단하죠? 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서. 두 번째, 산은 못 올라가지만 산을 보고 싶어서. 두 번째예요. 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만큼 이제 힐링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힐링하기 위해서 여기 찾는데 5시간 걸려서는 못 갑니다. 우리 지사장님께서 전통주를 좀 이야기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전통주가 요즘에 좀 인기가 많죠. 원소주 다 들어보셨죠? 원소주 말고도 술담화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술담화 들어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트레킹보다 술에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이 갑자기 확 좋아졌어요. 신납니다. 신납니다. 제가 마음껏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전통주가 아주 대세입니다. 아주 대세예요. 역사를 갖고 계신 명인분들과 그런 전통주를 너무나 수급하고 만들고 싶은 젊은 분들이 같이 콜라보가 가능한 세대가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대중적으로 변한 것은 아마도 원소주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 전에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었으나 이제 이게 붐업 효과라고 하죠. 원소주를 기점으로 되게 많아졌어요. 최근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의 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맨 왼쪽에 있는 거 꽈추형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십니까? 꽈추형 아시죠? 꽈추형의 긴 밤을 지나라는 술이 나왔습니다. 제목도 너무 맞죠? 컨셉도 너무 맞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아하. 그렇습니다. 가운데는 누구 술일 것 같으세요? 하늘 아래서 누구 술일까요? 연예인이에요? 가수입니다. 김민종 씨예요. 김민종 씨 술이에요. 나왔어요. 지금은 IT 세상이잖아요. 여기 뒤를 돌려보면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거길 클릭하면 뭐가 나올까요? 노래 나오죠. 뮤직비디오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모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셀럽 같은 경우는 영상을 찍으면 나한테 막 말 겁니다. 영상에 저한테 말 걸어요. 내 술 맛있어? 오늘 수고했지? 막 영상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근데 이거 왜 나올까요? 왜 술병에서 연예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죠? 부끄럽게. 왜 걸까요? 왜? 혼술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혼술이 많아졌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관찰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혼자 적적하니까 노래 들어라. 그리고 내가 대화해줄게. 이런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와구리는 구리시에서 만든 구리시 술입니다. 맥주도 있고 이렇게 막걸리도 있어요. 와구리. 요 아이가 와구리인데요. 너구리.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구리시라서 그냥 너구리. 그래서 이름은 와구리. 여기에서 1번 브랜딩이 되었죠. 브랜딩 되었습니다. 구리시에 양조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조장 없어요. 그러면 못 만들까요? 아니요. 근처에 있는 양조장과 콜라보 하시면 됩니다. 컨셉은 구리시와 함께 하면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구리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와구리가 구리시 거래. 구리시가 뭔데? 거기는 뭐가 있어? 그렇게 궁금해질 즈음에 아까 뭘 한다? 눌러 앉혀야 되잖아요. 영상에 나오면 일단 눌러 앉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을 하냐? 페스티벌 열면 됩니다. 체리온 관광상품 만들면 되죠. 관광상품 할 때 기념품은 뭐다? 와구리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라떼. 여러분들 라떼는 말이야 많이 하시죠? 라떼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홍보의 채널도, 홍보의 방법도, 마케팅의 방법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가 아니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데 오후에는 또 달라질 거야가 된 겁니다. 지금은 챗 GPT에다가 질문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이제 인플루언서들만의 채널이 아닙니다. 자꾸 바뀌고 있어요. 정말 빨라진 시대고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트렌드를 잘 읽고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데요. 너무 오래 고민은 하지 마세요. 고민하면 끝납니다. 이미 다 지나가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콜라보를 하거나 맡기거나 영입을 하거나 함께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토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론으로 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화를 관광으로 만드는 일, 컨텐츠를 관광으로 만드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뭘 막상 하려니까 딱히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외부에서 오는 전주를 방문하는 처음 온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심지어 한옥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보시는 시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맨날 다니던 한옥마을을 조금만 다르게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고 계시는 모든 컨텐츠 다 관광으로 엮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이 제안 주시고 저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